14장 왜곡 표시 1. 왜곡 표시의 분류와 설명. 먼저 사실의 왜곡 표시. 사실의 왜곡 표시란 위심의 여지가 없는 왜곡 표시. 판단적 왜곡 표시. 1. 감사인이 비합리적이라고 고려하는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 2. 감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고려하는 회계 정책의 선택과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 투영된 왜곡 표시. 모집단의 왜곡 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최선의 추정치, 즉 감사 표본에서 식별된 왜곡 표시를 표본이 추출된 전체 모집단으로 투영하는 것.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 개별적, 집합적으로 판단하거나 그 크기나 성격 또는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하게 미미한 사항. 1. 미수정 왜곡 표시가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기억, 특정 거래 유형과 계정 잔액 및 공시,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곡 표시의 규모와 성격, 왜곡 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 니은,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 왜곡 표시가 관련 거래 유형과 계정 잔액 또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 2. 전반감사 전략 및 감사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 1. 식별된 왜곡 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곡 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 표시들과 합쳤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2. 감사 중 집계한 왜곡 표시의 합계가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감사 전략 및 감사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왜곡 표시와 관련하여 경영진에게 서면 진술받을 내용. 기업, 감사인은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이들이 미수정 왜곡 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서면 진술을 요구해야 된다. 니은, 미수정 사항들은 당의 서면 진술에 요약되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즉 미수정 왜곡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랑 미수정 사항들. 서면 진술 1. 서면 진술의 수령의 목적. 기억, 경영진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감사계약서와 같이 서면으로 확인받기 위함이다. 니은, 경영진의 구두 진술에 대한 질, 즉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서면 진술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기억, 감사 업무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완수하였음. 니은, 제공된 정보 및 거래의 완전성. 1. 경영진은 감사 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음. 2. 경영진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이러한 내용들이 서면 진술에 포함되어야 된다. 3. 서면 진술의 대상 기관과 서면 진술일. 서면 진술의 대상 기관은 서면 진술은 감사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서면 진술일. 감사 보고서 일에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 보고서 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3-1. 서면 진술일이 감사 보고서 일보다 늦을 수 없는 이유. 감사 보고서 일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의 수집이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 경영진의 서면 진술은 필요적 감사 증거이기 때문에 서면 진술일 전에는 감사 의견이 표명될 수 없고 감사 보고서 일도 기재할 수 없다. 4. 서면 진술이 과거 재무제표와 변경된 경우. 이때 서면 진술은 무엇이 변경되었는지를 다룸으로써 이전 보고기간에 관련된 서면 진술을 갱신하는 형태의 서면 진술을 받는다. 4-1. 과거 재무제표 당시 경영진이 교체. 회계감사 기준은 경영진이 교체된 경우에도 현재 경영진으로부터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을 대상으로 서면 진술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서면 진술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감사 의견의 표명을 거절하는 경우. 기억, 감사인이 경영진의 성실성에 충분한 의문이 있어 서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경우. 니은,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 진술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감사인이 서면 진술에 관해서 감사 의견 표명을 거절할 수 있다. 6. 서면 진술 미제공 시 감사 절차. 1. 경영진이 서면 진술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1. 해당 사항을 경영진과 토의.
2. 경영진의 성실성을 재평가하고 경영진 진술, 즉 구두 서면 및 감사 증거 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 3. 감사 의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1. 감사인과 지배기구 각자의 커뮤니케이션 목적 혹은 실익. 이 회사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재무보고 절차를 감시할 지배기구의 책임과 관련하여 유의적이며 관련성 있는 관찰 사항들을 지배기구에게 적시에 제공하여 지배기구가 재무보고 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감소시킴. 니은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무적 이슈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지배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및 감시가 가능하게 됨. 디귿 감사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업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실익은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가능할 수 있다. 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를 통해 감사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디귿 지배기구와 건설적인 업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대상. 먼저 이 대상 원칙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경영진과 그 사항들을 논의해야 된다. 이때 예외로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대한 논의는 경영진과 우선 논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경영진과의 논의를 생략 가능하다. 이때는 2-1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된 커뮤니케이션 문서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 명시될 사항. 기억, 커뮤니케이션의 문서는 지배기구, 해당되는 경우 그룹 경영진과 그룹 감사인만을 위해 작성하였으며 제3자가 이에 위존해서는 안 됨. 니은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디귿 제3자에 대한 공시 또는 배포에 대한 제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문서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제3자에게 제공될 때 명시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원칙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의적인 경우에는 서면, 유의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기억,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 사항에 대해 구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니은 상장법인인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3.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사항들. 책임감 유독.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2. 계획된 감사 범위와 시기. 3.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 사항. 4. 감사인의 독립성.